송쿠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훈이고요. 제 이슬입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캠핑 커피입니다. 캠핑장에서 정말 맛있게 커피 한 잔을 꼭 내려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이고요. 핸드드립 커피를 전혀 한 번도 내려보시지 않았던 분들부터 커피를 좀 내리기 시작했는데 나한테 조금 더 맞는 커피를 찾아보고 싶어, 아니면은 캠핑 장비뿐만이 아니라 이 커피 도구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근데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어떤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저만의 좋은 커피를 고르는 기준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이 컨텐츠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은 커피를 아예 모르는 저 같은 이제 네. 생초보도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작은 팁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 보시죠. 자, 기존에 캠핑장에서 커피를 어떻게 드셨나요? 믹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따가지고 축축축축 해가지고 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두 커피를 좋아하지만 내리는 과정이 좀 귀찮다 싶은 분들은 아마도 뭐 요런 드립백 같은 것들, 파우더 커피, 동결 건조한 커피를 이렇게 분쇄한 거거든요. 카누 아시죠? 카누. 네. 딱 한 스푼 타가지고 이렇게 드시기도 합니다. 백패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게 포장된 이런 분말 커피를 들고 다니시기도 하죠. 근데 이번 편은 이런 커피를 드시다가 이제 나도 커피를 직접 내려보고 싶은데, 아니면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스타트를 할 겁니다. 네. 가장 먼저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원두를 살 거예요. 빙고. 맞아요. 네,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건 좋은 장비들보다 맛있는 커피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프라인에서 원두를 구매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온라인에도 전국에 있는 유명한 로스터리에 커피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에서 구매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맞아. 근데 그럼에도 오프라인 구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내가 아직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리고 어떤 커피가 좀 맛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는 물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치. 집 주변이든 내가 다니는 동선 안에서 좀 가장 괜찮을 것 같은 커피숍에서 내지는 종종 가는 커피숍에서 원두를 판매하고 있다면 그 커피숍에 가서 추천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에 없어. 완전 주변에 막 산밖에 없어. 그럼 어떡해?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온라인을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그럼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은 최대한 이 원두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곳을 고르세요. 이 원두에 대해서 정말 뭐 산지가 어떻고 뭐 이 농부가 어떻고 그리고 어떤 뉘앙스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죄다 담겨서 볼거리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 원두들은 대체로 커피를 대하는 자세들이나 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나처럼 생초보면은 그런 산지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아무리 나와 있어도 맞아요. 잘 안 읽힐 수가 있거든? 그렇죠. 바로 블렌딩 원두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해당 로스터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맛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맛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체로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놓은 원두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아요. 맞아. 네. 플러스로 블렌딩 원두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이슬이처럼 지금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을 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블렌드의 제목들이에요. 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에 있는 먼스 커피바라는 커피숍에서 내주는 이 원두에 대한 소개 자료인데, 자, 여기에 뭐 보시면은 봄의 한가운데, 여름의 첫 복숭아, 그래. 뭔가 연상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맞아. 그래서 이런 제목들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에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나 아니면 내가 커피를 마실 때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프라인 로스터리를 방문하신다면은 꼭 바리스타 분에게 원두를 추천해 달라고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막 뭐 물어보면 이제 좀 재고 남는 거 이렇게 밀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디 가가지고 약국 같은 데서 막 뭐 영업한 약 제약사 거 막 주고. 맞아요. 좋은 로스터리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로스터리라면 좋은 로스터리가 아니겠죠. 좋은 로스터리를 어떻게 알아보죠? 추천 좀 해주시죠.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 커피를 추출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경청을 해주시고 또 되물어봐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곳이라면 대체로 좀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해달라고요. 아, 어떤 곳인지? 네, 용훈이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죠?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저는 서울이라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제일 최근에 갔던 곳 중에서는 클라리멘토가 제일 좋았어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클라리멘토에서 저의 최애 커피를 만났고, 미안하지만 최용훈이 내린 커피보다 맛있었어. 아, 그거 어쩔 수 없어. 그 에티오피아 미리가 그 트라이업 커피. 193인지 93인지. 네, 그거 정말 맛있었어요. 네. 저도 합정에 있는 클라리멘토 되게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공간이 또 되게 예쁜 곳들도 많잖아요. 네. 저는 공간의 어우러짐과 그리고 또 커피도 굉장히 좀 괜찮은 곳들 중에서는 서촌에 있는 인텔리젠시아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스페셜티 로스터리인데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으려나? 뭐 저희도 종종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런 커피 마시는 곳은 공간도 좋아, 느낌이. 대체로 그래요. 맞아요. 최근에 존 스몰 로스터리라는 호주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서울 것만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부산권에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있다면은 네. 첫 번째로는 코스피어. 네, 블랙업, 뭐 모모스도 맛이 있고 네. 에어리. 에어리, 먼스 커피바라고. 네. 얘네들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에서도 구매 가능한 곳들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이제 주로 언스페셜티라는 네. 원두 편집숍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언스페셜티라는 곳에서 구매를 좀 하는 편인데 여기가 이제 또 월픽이라고 해가지고 월간으로 유수의 로스터리들이 가격도 좀 할인하면서 선보이는 그런 원두 라인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되게 추천할 만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어디에서 구매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은 스페셜티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좋은 커피를 어찌어찌 샀습니다. 어떻게 내려야 돼? 자, 기본적으로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죠. 네. 먼저 뭐 이런 이 주전자, 드립 캐틀이 필요하겠고요. 그라인더도 필요하겠죠. 커피를 갈아야 되니까. 드리퍼, 서버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이런 스케일, 저울.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다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지점에서 맞닥뜨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떤 드리퍼를 써야 하는가. 커피 맛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쇄도. 커피를 갈잖아요. 그럼 얼마나 곱게 내지는 얼마나 굵게 갈리는지, 그리고 물 온도, 그리고 커피를 쭉 내리잖아요. 2분에 내릴 거야, 3분에 내릴 거야, 추출 시간, 그리고 물을 콸콸콸콸 이렇게 내릴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 물 줄기, 물 붓는 방식. 네, 대체로 이런 것들이 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외로 제일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요거예요. 요거 물 붓는 요 방식이랑 이 유량이라 그러죠. 물을 얼만큼 붓는지를 조절하고 어떤 식으로 부어야 되는지, 사실 요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제일 좀 난감해하는 지점이거든요. 자, 그걸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드리퍼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맛있는 커피 샀습니다. 정말 맛있게 내리고 싶어요. 나는 핸드 드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랬을 때는 요거 네. 구매하세요. 하리오의 스위치라는 드리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릴 게 있어요. 미스터 클레버라는 드리퍼예요. 네. 자, 이 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알죠. 그 물줄기나 뭐라고 해야 되지? 자, 뭐 물을 붓는 이 과정들. 그 물줄기나 뭐 그런 타이밍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정한 퀄리티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맞아요. 얘네들을 침지식 드리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는 초반에는, 물론 이거 무조건 초보자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능숙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하는 굉장히 좋은 드리퍼인데요. 초보자분들에게 어떤 지점이 조금 더 좋냐면은 물 붓는 방식이나 추출 시간, 그리고 유량,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술을 너무 많이 가미하지 않아도 꽤 일관적인 커피 맛을 추출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커피 맛을 내는데 꽤 실패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걔네 둘은 무슨 차이예요? 얘 둘은요,
내리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음.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짜잔! 분리가 돼요. 음. 얘는 얘대로 그냥 여과식으로 아. 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드리퍼에도 호환이 돼요. 이렇게. 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다양한 레시피를 통해서 커피를 내리고 싶다 할 때 이런 다양한 네. 이 조합들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을 드리자면 얘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얘는 이렇게 안에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안에 이렇게 이 어. 막아주는 장치가 돼 있거든요. 자, 제가 필터를 다 꽂았고요. 원두를 부었어요. 그리고 물을 부었어요. 시간을 그냥 그리고서는 그냥 그대로 딸깍. 근데 그러면은 나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괜찮은 로스터리에 갔어, 커피숍에 갔어. 네. 어떤 환경에서 내리냐, 바리스타나 뭐 그런 분들이 물어보면은 저 하리오 스위치로 내려요 라고 얘기해주면은 그러면은 이런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라고 추천을 해주나? 그럴 수 있죠. 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원두 얼만큼 붓고요. 시간 얼만큼 기다리신 다음에 스위치 누르세요. 제일 심플한 거죠. 제어해야 되는 거는 물온도, 원두량, 그리고 시간. 딱 요 세 가지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준수해서 내리는 것과 이슬이가 이 방법을 준수해서 내리는 것 다르지 않아. 똑같아. 누가 해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꽤 균일한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되고 좋은 원두를 사용해서 내렸을 때 망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하리오 스위치나 미스터 클레버 두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커피를 좀 내리다 보면은 어느덧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캠퍼들의 이 장비욕? 욕구 뿜뿜 쓰다 보면 나 캠핑 장비처럼 커피 도구들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용훈이처럼. 이 욕구가 들기 마련이에요. 네. 자, 마시다 보면은 왜 내 커피에서는 이런 뉘앙스가 덜 느껴질까? 아니면은 맛에 변화를 좀 주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건드려줘야 될까? 이제 조금씩 이제 딥해진단 말이죠. 네. 아니면은 이제 커피인으로 좀 거듭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뭘 좀 바꿔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떤 커피 도구부터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까? 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되게 많은 커피 도구들이 있어요. 네. 제일 먼저 뭔가를 바꿔준다면 뭐부터 바꿔줘야 될까요? 저는 뭐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옆에서 우리 아저씨가 했던 거를 지켜봤을 때 보면 드리퍼를 오지게 사는 것 같아요. 드리퍼가 맛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나 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드리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드리퍼를 오지게 삽니다. 지금 꺼내놓지 않은 드리퍼가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의 한 2배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저의 약간 일종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골제로 쉐이드 같은 거예요. 그만 사세요. 드리퍼가 보니까 늪이야, 늪. 고놈이에요, 사실.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보니까 야금야금 사서 모으고 있는데 다 모으고 나면 이것도 가격이 근데 다 모아봤자 웬만한 에스프레소 머신 한 대 값도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드리퍼를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사실 다름 아닌 드리퍼예요. 드리퍼라고요? 다시 그라인더예요. 커피 그라인더가 맛의 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커피를 이렇게 갈아요. 갈린 커피가 굉장히 균일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깊게 들어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굵은 커피가 물을 만났을 때랑 그래서 얘는 맛을 좀 변화시키는 도구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맛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그라인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뭐 그러면 무조건 비싼 거 사야 되냐? 물론 비쌀수록 좋기는 해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래. 많이들 아시는 그라인더이기는 한데요, 호만단테라는 브랜드의 C40MK3라는 모델입니다. 사용한 지 한 7, 8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전동으로 돌아가는 그라인더 말고 핸드밀러 썬 저는 제일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가격이 아마 지금 요즘에 판매되는 게 MK4 버전일 텐데 한 38만 원, 40만 원 한단 말이죠. 와, 진짜 비싸다. 옛날에도 그 가격이었나? 옛날에 조금 더 저렴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기계식이잖아요. 지금 뭐 옵션으로 이것저것 달고 뭐 바꾸고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계식이라서 뭐 충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장이 물론 나기는 했지만 우리는 고장 한 번도 없었고 맞아요. 기계식 시계처럼 단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오버 좀 해가지고 대물림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또 메이드 인 젊은이잖아요. 맞아요. 저 안쪽에 톱니바퀴나 그런 구조들을 보면은 기계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정교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좋아요, 사실. 하지만 부담되잖아요. 그라인더 하나에 막 3, 40만 원 주고 사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그럴 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라인더들은 제가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그라인더인데 타임모어라는 브랜드의 C3 한 10만 원 전후 들어와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 정도만 구매해도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10만 원도 저렴하다고 생각할 순 없지만 폴츠클로츠라는 브랜드의 매버릭이라는 그라인더도 있는데 매버릭 어디서 들어봤는데? 매버릭은 DJI? 텐트도 있고 아 맞다. 그리고 진짜 투자하겠다 싶으면은 저는 이 코만단테의 C40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주전자. 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나요? 아 이제 차츰차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 업그레이드는 끝이 없어요. 드립 캐틀, 물 줄기라 그러죠. 요게 이제 또 커피 맛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드립 캐틀을 바꾼다는 거는 그냥 이 맛을 재현하는 재현력이 올라가는 데 도움을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요, 이렇게 온도계 보이시나요? 온도계가 같이 결합된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물론 여기에 있는 온도가 완전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대체로는 그래도 요걸 기준으로 맞출 수 있으니까 자 물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고 물 줄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커피 맛을 결정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쇄도 그리고 물 줄기, 물 온도 뭐 등등등등에서 또 하나의 역할을 아주 알차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얘도 좋은 모델이지만 온도계가 없는 모델보다는 온도계가 있는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그 중에서 또 특히 좀 추천할 만한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뭐 언제나 요거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펠로우라는 브랜드의 드립 캐틀이고요. 여기는 온도계도 부착이 되어 있고 이 물 조절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디자인도 예쁘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거는 이제 가스불 위에다가 올려서 하는 거예요. 전기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기로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캠핑장 환경에서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전기로 된 것도 저는 엄청 추천을 드리지만 가스가 편하잖아요. 전기 포트는 전력이 낮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대체로 한 1200W 정도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캠핑장에서 사용하기가 좀 편한 환경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용 소비 전력량이 올라간대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가스가 캠핑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열원이니까 이렇게 드립 캐틀까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럼 자, 그 다음은 저울입니다. 저울. 대부분 좋은 로스터리들의 커피를 구매하시면 레시피들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물 온도는 어떻게 하시고요, 커피의 양은 얼마나 하시고요. 자,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저울이거든요. 물 양이 얼만큼 담기는지, 커피 양이 얼만큼 담겨져 있는지를 전부 다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울을 하나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유, 바깥에 아웃도어 환경인데 무슨 저울까지 해가지고 무슨 뭐 실험실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 편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캠핑장에서 나도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야, 커피는 분위기로 마시는 거지 무슨 맛으로 마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딴 거 없어도 돼요. 하지만 커피숍에서 마셨던 그 커피 캠핑장에서도 좀 비슷하게 내려서 마시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꼭 하나 정도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격도 비싼 건 꽤 비쌉니다만 저렴한 건 뭐 한 2, 3만 원이면 구매하거든요. 이건 또 업그레이드니까. 업그레이드에 또 2, 3만 원 정도 투자는 할만 하잖아요. 그럼 어떤 걸 추천드리느냐, 얘네들 세 개도 끝판왕이 있어요. 예. 아카이아라는 브랜드의 펄 S라는 모델이고요. 자, 그럼 거울이 왜 비싸고 싼 건 왜 싸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민감도가 달라요. 그거는 뭐 먼지 한 톨 무게도 다 재는 애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민감도가 다르다는 말은 반응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물이 닿았을 때 물이 닿자마자 무게가 올라가잖아요. 그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근데 아웃도어 환경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느리면 어때요? 느려도 그렇게 느리지 않거든요. 타임워어라는 브랜드 아까 제가 그라인더에서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가성비 괜찮거든요. 네. 요거 추천드리고 또 최근에 나온 신제품이긴 한데 요게 이제 에페이오스라는 드립 스케일인데 요거는 한 7, 8만 원 정도? 근데 얘는 유량을 체크하는 유량 체크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물을 딱 부었을 때 되게 괜찮거든요. 대신에 여기 좀 작아. 잘 안 보여. 아, 어쨌든 요 저울이 있으면 무게와 시간을 잴 수 있기 때문에 커피 맛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꼭 비싼 거 필요 없다. 무게랑 시간만 잴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충분하다. 네. 그런데도 나는 뭐 무조건 그냥 제일 좋은 거 사고 싶어 하면은 요거 사시면 돼요. 네. 아카이아 펄S 저는 있어요. 네, 이렇게 저울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에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리는 것들은 이 드리퍼입니다. 왜 그러냐? 자, 2단계부터는 이제 내 취향의 확장 단계인 겁니다. 내가 이 드리퍼를 이용해서 단맛을 더 밸런스 있게 내고 싶어. 산미를 도드라지게 하고 싶어. 더 묵직하게 내리고 싶어. 네. 이건 내가 그냥 좋아하는 뉘앙스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터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드리퍼를 통해서 여러 시도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을 드릴 만한 드리퍼와 그리고 제가 좀 즐겨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초반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두 가지 드리퍼 이외에 기본적으로 꼭 구비하시면 좋은 드리퍼가 있습니다. 요거 사실 요거랑 같은 거예요. 걔는 네. 너무 유명한 거죠. 나도 그 아이의 모델명 알아. 네, 무엇인가요? 하리오의 V60. 맞아요. 하리오라는 브랜드의 V60이라는 드리퍼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여기 보시면은 보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리브라고 하는데 요 리브들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걸 타고 이제 커피 물줄기가 쭉 내려가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요즘 커피 특히나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일컫는 네. 요즘 커피들을 내릴 때 가장 표준 레시피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드리퍼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이 커피 어떻게 내려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대체로 요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나 구비하고 있으면은 좋다. 레시피가 되게 많아요. 얘는 그냥 기본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콘형이에요. 콘. 요런 콘형 드리퍼는 V60을 하나 추천을 드리는데 요런 드리퍼도 있습니다. 자, 요런 드리퍼를 플랫 바텀형 드리퍼라고 하거든요. 플랫 바텀. 네. 자, 밑바닥이 평평해요. 맞네. 콘형은 뾰족. 평평. 요런 플랫 바텀 형태의 드리퍼들은 사실 좀 내리기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물과 이 커피가 만나는 면적이라든지 물줄기가 내려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콘형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게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물론 각각의 드리퍼들마다 이 물 빠짐 구멍들이나 이런 구조들이 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드리퍼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플랫바텀형 드리퍼 하나 구비해 두시면은 얘랑 또 비교해 가면서 내리는 맛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교토에 방문했을 때 쿠라스 커피, 네. 쿠라스 커피와 바리아라는 호주 브랜드가 협업해서 만든 플로라는 드리퍼예요. 최근에 저는 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드리퍼가 얘와 얘입니다. 사실 드리퍼는요, 세계 대회에서 어떤 바리스타가 어떤 드리퍼를 가지고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냈느냐에 따라서 판매 순위가 이렇게 쫙 올라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씩 저걸로 내리면 더 맛있어지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씩 구매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구매했던 드리퍼가 요 드리퍼입니다. UFO라고 하는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아, 진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 대회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올려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던 얘는 깊숙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각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담기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더 넓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랑 커피가 만나는 면적이 더 넓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 변주를 줄 수 있는 그런 드리퍼인데 어떤 맛을 낼 때 괜찮느냐, 특히나 이제 좀 약배전으로 로스팅된 에티오피아 계열의 좀 산미가 도드라지는 그런 커피들을 내렸을 때 유속이 느린 필터들을 적용했을 때 나타내는 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좋았던 것 같아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말들이 어려운 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완전 화제의 드리퍼죠. 아까 계속 언급했던 그 하리오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네오라는 드리퍼거든요. 나선형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리브들이 음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특징이 물줄기가 되게 빨리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배전 커피들 내리다 보면 물줄기가 팍 막혀버리는 미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물줄기가 좀 빨리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최근에 많이들 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드리퍼는 정리해보자면 V60 무조건 필수. 거기에 하나 정도 더 구비하겠다라고 하시면 플랫 바텀형 드리퍼. 난 좀 다른 걸 원해. 요즘 트렌드에 떠오르는 드리퍼 하나 정도 가지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하리오의 네오 그리고 UFO 자, 요 두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추구인지를 모두 다 설명드리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구매를 고려하신다면은 잘 찾아보세요. 많이 나와요. 네. 근데 플로우 드리퍼는 우리가 교토에서 샀잖아요. 맞아요. 저거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어요? 뭐 요즘에 뭐 해외 구매가 워낙 잘 되어 네.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쉽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비슷한 거 추천할 만한 게 있나요? 요즘에는 저도징이라고 해가지고 커피 가격이 워낙 비싸지니까 적은 용량으로도 맛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레시피들이 되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 플랫바텀 드리퍼 중에서 오레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영국 브랜드인데 뭐 시리즈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베이비 오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매를 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네, 그리고 끝이 없네요. 커피를 담는 서버입니다. 서버. 이렇게 해서 자 커피를 내리게 돼요. 얘는 사실 아무거나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하지만 얘도 또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이 제품을 추천드리죠. 아벤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 센서리 서버인데요. 자,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원추형으로 봉긋 솟아 있습니다. 커피가 딱딱딱딱 떨어지면 얘가 탁 만나면서 팍 퍼지면서 커피 향미가 팍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피가 이제 내리면 묵직하게 머물러 있을 거 아닙니까? 스월링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스월링을 했을 때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싹 구조가 보이시나요? 스월링하기 되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 예뻐요, 근데 또 색깔이. 네. 캔 얼마예요? 얘는 뭐 한 15,000원? 진짜? 진짜로? 얼마야? 몰라?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이 아벤시의 센서리 서버 추천드립니다. 네, 업그레이드를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네. 더 극한으로 나의 커피의 맛을 더 끌어올리고 싶어. 그렇게까지. 물론 업그레이드는 나를 먼저 해야지. 나를. 내 지식과 나의 스킬이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또 실력이 없을 땐 장비로. 망고 불변의 진리가 있잖아요. 망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웬만큼 다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기에 커피 생활에 조금 더 요만큼의 도움을 줄 만한, 하지만 이 요만큼의 도움이 이만큼의 만족을 나타내주는 그런 도구들이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네. 무엇이냐? 짜라란! 이것은 미노스의 앵커라는 제품인데요. 필터를 딱 꽂았는데 린싱이라는 걸 하거든요. 얘기하자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이유로 린싱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의 결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얘를 딱 꽂은 상태에서 물을 부으면은 여기에 결착이 얼마나 잘 되게요. 아이고. 그래서 요거 추천. 자, 그리고요, 이것까지 필요하겠냐 싶은데 그거 진짜 에바야. 요게 이제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고 갈 거예요. 쭉쭉쭉쭉 갈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전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미분과 체프들 달라붙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원두에 살짝 수분을 더해주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게 돼요. 아이고. 좀 촉촉함 보이시나요? 촉촉함? 이 용어로는 RDT라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해가지고 이런 도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커피를 마신다면 필수로 이제 필터를 담아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필터를 담는 도구들도 중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토일 컨테이너의 제품인데 얘를 저는 이렇게 웨이브 필터를 넣고 요 미노스 앵커를 여기다 탁 넣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요런 케이스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고요.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원두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드렸던 싹 해가지고 슉슉슉슉 탁탁탁탁탁. 뭐 사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요런 커피 스쿱 같은 것들, 요거는 이제 프롤로그 제품이거든요.
커피를 또 그냥 탈탈탈탈 이렇게 떨 수도 있지만 탁 집으면 대체로 한 10g 정도의 중량으로 나와요. 저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프롤로그는 그래도 캠핑 기어가 메인인 브랜드인데 그런 것도 나오네요. 아니 또 여기 이 사장님이 커피를 또 엄청 좋아해요. 이런 것도 나는 꽤 귀여워요. 한 5g 정도밖에 안 당기는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근데 나 그거 너무 귀여워. 헤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커피 스콥이고 요게 가능해요. 이렇게 집게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런 게 편리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졸브의 커피 스쿱인데 여기 또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약간 집게로 집었잖아요. 요건 이렇게 끼웁니다. 딱 예쁘죠? 딱. 이런 스쿱들도 소소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요런 붓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건 어때 쓰죠? 얘는 이제 그라인더에 뭉친 원두들 털어줄 때 이렇게 털어주고요. 그리고 코만단테 있으신 분들은 요런 겉을 보호해줄 수 있는 커버, 필드 서플라이와 승부채가 같이 협업해서 만든 이런 커버도 굉장히 좋은 드레스업 아이템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캠핑장에서 내려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장비 얘기로 끝이 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커피들을 어떤 곳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뭐 자주 소개해 드렸어요. 아노바라는 브랜드와 타프스타프가 콜라보한 요 컨테이너거든요. 요 안에 구획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 요런 형태의 가방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요거하고요 진짜 유사한 형태의 스노우피크에서 나온 기어 컨테이너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요 두 개를 저는 이제 좀 용품들을 많이 가지고 다녀서 두 개를 가지고 다녔는데 기가 막힌 걸 이번에 하나 발견했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게 헬리녹스의 필드 오피스 이너 케이스거든요. 얘가요 전 몰랐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드 오피스 안에다가 넣는 거죠, 맞죠? 그쵸. 아니 안에 쿠션 빵이 미쳤어. 얘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정말 말 그대로 쿠션 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밴드 처리까지 돼 있어가지고 드리퍼랑 서버 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거 최근에 엄청 할인했죠. 그쵸.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뚜껑에 주머니도 있어.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들어도 되고 폼이 진짜 단단해가지고 진짜 두꺼워. 보호가 깨질 정말 염려가 없어.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 커피 도구들이 유리 소재가 많아가지고 깨짐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번에 짐 챙길 때 제일 민감한 애들은 저 헬리녹스에 담았고 그 다음에 조금 까짐이나 이런 거 민감한 애들은 아노바에 넣고 그래도 스노우피크 가방도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이 폼은 제일 얇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좀 덜 민감한 필터 이런 애들을 저기다가 넣었어. 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캠핑장에서 내려 드시고 싶다면 가장 먼저 좋은 블렌드 커피를 괜찮은 로스터리에서 추천받아서 구매하시는 것, 그리고 그 블렌드 커피로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좀 좋아하는 맛들이 좀 뚜렷하게 정해지는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런 뉘앙스를 극대화한 이제 싱글 오리진 커피들로 이제 확대를 하시는 방향들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자, 그렇게 좋은 커피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어가 편리한 이런 침지식 드리퍼를 활용해서, 그리고 나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는 커피 도구들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그라인더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라인더 업그레이드와 함께 케틀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추천드리면서 플러스로 커피 저울, 간단하게 그냥 타이머하고 중량만 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는 드리퍼들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커피 생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갖가지 작은 도구들 같이 추천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상 안녕. 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도구들만 기본적으로 좀 구비하시거나 업그레이드 하셔도 굉장히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캠핑장에서 내려 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용훈이의 아웃도어 커피 특강이라기보다는 장비 셋업을 보셨는데요. 저희가 커피 좋아하는 걸 또 어떻게 알고 인텔리젠시아에서 이벤트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이번 영상에 대한 소감을, 느낌,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인텔리젠시아에서 제공해주신 이 원두랑 이거는 쿨러. 이게 일단 이 소재가 이런 그 캔버스 소재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이 텐트 보이시죠? 이런 소재예요. 이게 그 느낌도 되게 좋고 굉장히 웰메이드입니다. 그리고 난 이 로고가 너무 클래식해요. 로고도 너무 이쁘고 이 안에 이 공간감이 되게 좋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특별히 내어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추첨해서 선정이 되신 10분 외에 구독자 모든 분들께 모든 분에게 인텔리젠시아 공식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코드를 드릴 거거든요. 네. 그 코드는 이제 더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코드가 몇 % 할인이죠? 무려 20%. 네, 인텔리젠시아에서 그 판매하는 원두나 멋이 살아있는 그런 굿즈들이 되게 많아요. 네. 걔네들을 20%에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 코드를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이 할인이 기존에 이런 할인율로 쿠폰 코드를 제공한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대요. 기본 할인 자체가 10%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근데 정말 그냥 딱 정해진 기간 동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제공해드리는 네. 코드이기 때문에 커피를 좀 좋아하시고 이번 참에 좀 맛있는 커피 한 잔 내려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이 이벤트에 응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